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슈퍼스타가 될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잘 오셨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배트맨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지금 저희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일주일째 방송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상한가 캐스팅 시간 계속해서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슈퍼스타가 될 끼를 마음껏 발산을 해줬는지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장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게 보통인데 그래도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줬고 코스닥은 한 달 동안 10%포인트 상승하는 모습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번 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1298원 30전으로 원화가 이전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다소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요. 자, 외인과 기관 매수세도 안정적으로 들어와 준 만큼 다음 주 시장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주 시장 함께 잘 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역시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방송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고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 소감도 남겨보실 수가 있고 또 궁금한 점도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 필요로 하고 계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 만나봐야겠죠.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잘기획의 대표님입니다. 이용준 디렉터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지금은 종잘기획의 대표가 된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잘기획의 대표이자 또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로서 활동하고 계신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용준 파트너의 오픈 채팅 참여 방법입니다. 기존의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는 방법으로도 물론 참여가 가능하겠고요. 자,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가 안내가 됩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하는 오픈 채팅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활용하셔서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장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종목 캐스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제가 지난달부터 시장 좋아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주부터는 중소형 건설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새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까지 다 맞추고 있으니까 거의 완벽하게 지금 시장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종목 또한 섹터를 지금 정확히 찍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 섹터를 제가 이 배트맨 시작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 또 굉장한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오른다고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고 코스피, 코스닥 오늘 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을 확인해 보니까 코스피는 0.7% 올랐고요. 2,490선을 회복해서 4일 연속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조금씩 상승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2%, 3% 상승한다고 한다면 차익 매물에 대한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연일 1% 내외에서 상승하는 거는 앞으로도 다음 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다음 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이 깨져가지고요. 제가 확인할 때는 1,296원이었고 게다가 원유 선물은 90달러가 깨졌습니다.
빠졌습니다. 89.06달러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들은 다소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리 또한 안정화를 추후에는 찾아가겠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국 다우 산업 0.26% 하락, 나스닥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 좀 찝어드릴 텐데 오늘은 사실은 상한가 종목 할 이야기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세 종목 볼 텐데요. 코닉 오토메이션, 이노시스, 한창 바이오텍인데 먼저 이노시스와 한창 바이오텍은 무중 권리락에 의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제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닉 오토메이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코닉 오토메이션 기사가 나왔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 제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하는 전문 기업인데 이게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수혜냐면 대만을 방문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 회장하고 만나가지고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지원법하고 TSMC의 미국 투자 확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왜 우리나라의 기업의 그 수혜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도체 기업인 코닉 오토메이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다. 하지만 이 상한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인 수급일 뿐이지 다음 주에는 상한가가 갭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갭 하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코닉 오토메이션은 우선 관종에 넣으시지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노시스, 한창 바이오텍은 무중 권리락에 의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은 좋아지고 있고요. 여러분 계좌는 빨갛게 물들고 있으니까 상한가 종목보다는 본인 계좌에 집중하실 때가 됐다. 지수도 오르고 있고 저는 지속적으로 중소형 건설주 섹터를 지난주부터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황과 함께 외부 변수들 그리고 상한가 간 종목들 재료와 대응 방법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전에도 늘 종목을 잘 봐주셨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신 승률과 실적이 종잘남이라는 닉네임을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기다가 배트맨 방송의 시작과 함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줄 섹터, 중소형 건설주라는 섹터까지도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다는 것, 와이드카드 종목들 리스트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바로 어제도 역시 중소형 건설주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범양건영 오늘 굉장히 또 큰 상승이 나왔다고요. 또 맞췄죠. 네. 매일 사실 이제 좀 놀랍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이 놀라지 않으십니다. 이제 수익을 보는. 너무 당연해진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게 사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주 되면 권리가 이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리고 절대 당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범양 건영을 와이드 카드로 드렸을 때 저는 이 범양 건영을 와이드 카드로 찾기 위해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당연한 건 없고 당연한 걸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경제 TV를 보시기 때문에 또 저 이용준을 보시기 때문에 얻어가는 권리인 거지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은 요새 너무 당연해서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범양 그냥 말 나왔으니까 차트 보면서 앞으로 흐름을 한번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주일 내내 중소형 건설주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자이 S&D, 일성건설, 가온칩스는 우선 패스하고요. 범양건영까지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시초가 대비해서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7%가 올랐고요. 일성건설은 12%가 올랐습니다. 자이 S&D는 3%가 올랐기 때문에 이 세 종목만 하시면 합계 누적 수익률이 무려 23%가 나옵니다. 여러분 방송만 보셨는데 23%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서울경제 TV를 꼭 보셔야 되고요. 이용주는 꼭 챙겨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섹터도 지금 맞춰가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다음 주에 범양건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귀를 쫑긋 하시고요. 메모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오늘 시초가 대비 시초가를 범양건영이 7% 띄우고요. 고가를 15%까지 띄웠기 때문에 시초가에 그냥 사시면 8%가 넘는 수익입니다. 하지만 범양건영 차트를 보면 윗꼬리가 크게 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흐름을 좋게 봤었는데 범양건영의 흐름은 지금 다소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시가갭을 띄운 윗꼬리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딱 지우가 깨끗이 보면
이 구간입니다. 시가갭을 띄운 이 8% 구간을 매꾸로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온다면 마이너스 8%가 찍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다소 보수적으로 중소형 건설주를 보셔야 된다. 하지만 이 중소형 건설주를 제가 이번 달 내내 강조를 해드릴 텐데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는 살 때 사고요. 팔 때 팔아야 되는데 팔 때 사고 살 때 팔면 반대로 마이너스가 찍힌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는 섹터를 지금 맞추고 있고 섹터에 포함된 종목도 지금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은 매일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실 거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자이 S&D, 일성건설, 범양건영 같은 시나리오 재료 매매를 하는 방법을 8월 20일이죠. 다다음 주 여의도 강연회에서 시나리오 매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 테니까 강연에 오시면 제가 또 무료로 다들 안내해드리고요. 또 얼굴도 보면서 제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가장 잘 보는 남자이고요. 지금 섹터를 가장 잘 보는 종자의 기억의 이용준 기억해 주시고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말미에도 와일드카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으니까 그것까지 챙겨가시면 오늘 금요일 마감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범양건영 어제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하루 만에 최고가 기준으로 7.31% 아주 큰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차트와 함께 대응 방법도 자세히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중요한 또 한마디를 해주셨죠. 사실 매일 이렇게 가져와 주시는 종목들,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시는 종목들이 워낙에 잘 가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상승하는 게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고생은 우리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더 많이 해주시고 우리 시청자님들은 서울경제TV 시청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당연한 것은 없는 배트맨 여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캐스팅 진행 방법 먼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자, 시장의 3주체죠. 외국인과 기관, 개인을 3대 기획사라고 칭하겠습니다. 3위권부터 1위권까지 이 3대 기획사에서 팍팍 밀고 있는 후보생들 어떤 후보생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종잘기획에서는 어떤 후보생을 캐스팅하고 싶은지 각 후보권, 순위권에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하는 만큼 그 캐스팅 기준을 들어봐야 할 텐데 자, 사실 이제 방송을 일주일 동안 지켜봐 주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실 건가요? 사실은 기본 베이스는 정해져 있지만 네. 어제는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재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재료의 신선함을 오늘 종잘기획에서 캐스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차트가 좀 더 예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봤다면 오늘은 재료가 얼마나 참신한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캐스팅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3위권 후보생들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개인 기획사의 삼성제약, 기관 기획사의 LG유플러스, 외국인 기획사의 파미셀 이렇게 3개 후보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자세하게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면 개인 기획사의 삼성제약 오늘 16.09% 아주 큰 상승이 나왔고요. 4,0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제약인데 우리 여러분들 특히 취업 준비생분들 많이 드시는 우황청 심원 그리고 소화가 안 될 때 마시는 가스명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에프킬라 같은 그런 것들 제조하고 있는 그런 후보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기관 기획사의 LG유플러스 사실 뭐 다른 이야기가 많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0.8% 상승 나왔고 12,6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통신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파미셀 후보생 11.51% 역시 큰 상승 나왔습니다. 14,0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자, 이렇게 3개 후보생들 얼굴을 만나보셨는데 네. 자, 이 중에서 참신한 재료를 갖고 있는 네. 후보생은 어떤 후보생인가요? 참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후보생이 있습니다. 바로 네. 그 후보생은 개인 기획사에서
캐스팅한 삼성제약 제가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개인 기획사의 삼성제약 이용준 디렉터님도 탐이 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떤 부분을 가장 좋게 보셨나요? 우선 삼성제약 재료가 지금 신선한 게 3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지금 재유행되면서 감기약 판매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삼성제약에서 만든 판토A라는 제품인데, 예전에 코로나 처음 할 때도 대원제약에 대한 콜벤인가요? 그 제품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발열, 인후통 이로 관련된 건데, 삼성제약의 판토A가 지금 감기약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이슈가 첫 번째이고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코로나가 오늘 확진자 수를 보니까 11만 2,901명이거든요. 저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최고점인 11만 9천 명을 또 다음 주에는 또 더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를 저는 제약 바이오 중에 가장 큰 이슈로 보고 있다. 저는 원숭이 두창은 보지는 않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재료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오늘 나온 건데 일화와 370억 규모 상품 공급 계약을 했다. 이게 370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회사의 매출액의 67%가 된다고 합니다. 2가지 이슈가 굉장히 크고 우선 큰 이슈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상승세는 췌장암 치료제 정식 품목 허가 소식이 알려졌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정식 품목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이슈는 아니지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제약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고 삼성제약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제약 차트입니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됐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 윗꼬리는 상승을 의미할 수 있다. 바닥에서 윗꼬리는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느낌입니다. 차트를 크게 볼까요? 크게 보면 엄청나게 빠졌죠. 삼성제약이 12,000원에서 3,000원까지 빠졌고요.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한 바닥에서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제약은 개인들이 정말 잘 캐스팅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오늘 하루만 재료가 3개가 나온 삼성제약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급등이 나온 삼성제약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매우 기대되고요. 관련 내용은 제가 개인들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더 한번 다음 주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재료가 3개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닭 대신 꿩이 아니라 꿩 대신 닭으로 감기약을 찾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삼성제약의 판토에이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죠. 다른 재료는 공급 계약 체결 소식, 그리고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의 정식 품목허가 관련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양하고 또 참신한 재료가 있는 삼성제약 캐스팅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흐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만큼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이렇게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삼성제약이 굉장히 탐이 난다라고 밝혀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네네. 또 LG유플러스 후보생과 파미셀 후보생 네. 조금 눈에 밟혀요. 네. 우선 LG유플러스하고요. 파미세도 설명을 좀 해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항상 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후보생들 중에 빨리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후보생을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항상 말씀이 똑같습니다. LG유플러스 너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들 쓰고 있는 통신 서비스 기업이고요. 오늘 기사가 봤더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5% 빠졌다. 빠졌는데 주가는 0.8% 오른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기대했던 악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매를 맞은 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빠진 건 빠진 거고 뭐 일회성 비용을 빼면 뭐 9.5% 상승했다 이렇게 또 이런 기사도 있으니까 앞으로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으로는 오를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트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만큼의 매물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올 4월부터 4, 5, 6, 7, 4개월 동안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 이렇게 바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횡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기관들은 시간도 많기 때문에 LG유플러스를 담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시는 개인들은 시간이 우리가 없잖아요. 뭐 소액으로 빨리 매매를 해서 수익이 크게 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바고 제가 원하는 바니까 LG유플러스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 캐스팅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파미셀입니다. 제가
그 파미셀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제가 크게 보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을 비교했을 때, 극단적인 비교를 했을 때 감염 여부, 확산 여부는 코로나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만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만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피부의 밀접 접촉에 대한 확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를 잘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원숭이 두창은 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파미셀은 11%가 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기사는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미국에서 지난 5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6,6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6,600명 굉장히 큰 수긴 하지만 미국 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1호 또는 2호 환자밖에 아직 안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 병 같은 경우는 아마 숨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지만 파미셀이 오른다면 만약에 그 다음 종목인 HK 이노엔 그리고 미코바이옴에도 올라야 되는데 사실은 관련주들의 또 수급은 또 약하거든요. 그래서 파미셀만 올랐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파미셀만 오른 이 파미셀은 차트에서 보면 전고점인 구간 15,000원, 그 다음은 16,000원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원숭이 두창은 어느샌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 월요일 날 갑자기 확진자가 1,000명, 2,000명 나온다면 그때는 또 다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저의 8월 5일 8시 16분 저의 기준은 원숭이 두창은 크게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파미셀은 캐스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U+ 사실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조금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악재 해소다라고 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파미셀 원숭이 두창 이슈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데 미국의 확산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확산세는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만큼 관련주들 흐름도 약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이슈로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료의 참신함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의 캐스팅 기준에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하나하나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들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종목 리스트입니다. 개인 기획사에서는요, EN+ 후보생, 그리고 기관 기획사에서는 세진중공업,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아남전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들 오늘 흐름 어땠는지 후보생들 면면 살펴볼게요. 자, 개인 기획사의 EN+ 2.52% 상승이 나왔고요. 3,26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소방 쪽, 특장차 쪽으로 재능을 보였는데 이제는 2차 전지 쪽으로도 좋은 실력 보여주고 있는 후보생이죠. 자, 그리고 기관 기획사의 세진중공업 3.74% 상승이 나왔고요. 6,9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조선기자재입니다. 외국인 기획사의 아남전자는요, 4.97% 상승이 나왔고 2,8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주요 포지션 전자인데 그중에서도 오디오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아남전자입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도 만나보셨는데 자, 2위권 후보생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마음에 드세요? 사실은 두 종목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은 두 종목 다 다음 주에 좋은 후보생으로 실력을 발휘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종목만 제가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관의 세진중공업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기관 기획사의 세진중공업. 그렇다면 저울질을 하셨던 다른 후보생은 어떤 후보생인가요? 외국인 기획사의 아남전자. 네, 세진중공업과 아남전자를 두고 저울질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기관 기획사의 세진중공업이 더 네. 매력적이었다. EN+는 좀 서운하겠네요. EN+는 아직 한참 멀었다. 네, 자, 이유는 잠시 뒤에 들어보기로 하고 기관 기획사의 세진중공업 캐스팅 이유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세진중공업을 제가 캐스팅한 이유는 우선 안정적이고요. 다음 주도 갈 수 있고 못 가더라도 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세진중공업 후보생을 강력하게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남전자 후보생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주라는 거가 큰 테마이고 큰 섹터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제가
지금 배트맨 하는 지 지금 5일 차인데 매일 중공업 관련주가 나오고 있고요. 첫날은 삼성중공업이 탑픽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공업 관련주들이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거거든요. 악재란 악재는 나왔고 더 나올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빅사이클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을 자신 있게 좋다. 그리고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말 그대로 조선업 회사이고요. 조선 기자재를 제조하는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3.7% 작은 상승이 있었지만 앞으로 세진중공업 흐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기사 봤더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가 상승했고요. 888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40%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슈의 가장 크다는 흑자 전환했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진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 다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할 때 사지 마시고 미리 조선업 종목 사야 된다. 그리고 2022년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이 약 전년 대비 4배 이상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을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남전자를 이긴 이유가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무슨 빅사이클의 큰 트렌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가 트렌드가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매하시기는 좀 애매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인데 이걸 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상한가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갑자기 전고점을 뚫는 강한 VI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래 대금이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거거든요. 이러려면 여기에 모았던 누군가는 한 방 크게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래 대금 터질 때 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15년에서 20년 만에 돌아온 조선주 빅사이클에서 앞으로 영업이익 흑자 폭이 크게 상승할 세진중공업을 저랑 같이 노란톡방에서 관심 있게 보고요. 단 월요일 날 제가 말했다시피 급등이 나와버린다면 그때는 매도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세진중공업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외인 기획사의 아남전자, 기관 기획사의 세진중공업에 두고 고민을 크게 하셨는데 조선업과 관련이 있는 세진중공업을 최종 선택하셨습니다. 조선업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번 주 흐름도 상당히 좋았죠. 자, 세진중공업은 2분기에 이미 흑자 전환을 해준 만큼 앞으로의 흐름이 더 기대가 된다. 하지만 월요일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응 방법은 함께 고민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좋게 보신 만큼 아남전자 이야기 안 들어볼 수가 없겠고요. 또 조금 서운할 수 있는 EM플러스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M플러스 아남전자 설명을 드릴 텐데 EM플러스는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M플러스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좀 묶여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니까 세보 모빌리티하고 중국 중차 그룹하고요. 전기차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런 소식인데 EM플러스가 과거에 올 초에 세보 모빌리티하고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MOU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님 MOU 뭡니까? 양해각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각서를 하면 그 서명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보통은 지킬 것을 기대하고 쓰겠지만 강제성은 없다. 네, 양해라는 말에 좀 들어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힌트가. 예, 양해각서, 강제성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슈가 MOU에 대한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이슈였기 때문에 차트도 윗꼬리를 달리면서 그냥 다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서 EM플러스는 다음 주도 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종목입니다. 제가 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아남전자를 제가 지난달부터 이렇게 잘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크게 줬던 종목인데 아남전자 흐름이 언제부터 약간 지저분해진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망설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남전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남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장차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아남전자는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 4% 넘는 상승이 나왔던 거는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 소식이 지금 있습니다. 이 사면이 된다면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이 세 종목인데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던 와이드카드인 가온칩스. 두 번째는 아남전자, 세 번째는 제가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할 텐데 이 종목들을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진중공업이 너무 안정적으로 좋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인 기관 기획사의 세진중공업을
픽했지만 실제로 외국인 기획사의 아남전자도 흐름을 잘 타고요. 뉴스가 좋게 나온다면 여러분께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후보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이재용 사면에 대한 기사와 호가에 대한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샵 0082 하셔가지고요. 제가 있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남전자도 저는 나쁘지 않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EM 플러스 MOU 체결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가 최신의 이슈도 아닐 뿐더러 또 MOU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아남전자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던 세진중공업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그런 후보생인데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 관련주입니다. 오늘 4%가량 상승이 나와줬는데 자, 조심스럽게 8.15 광복절 사면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과 함께 만약에 이 이슈가 현실화가 될 경우에 슈퍼스타로 크게 올라줄 수 있는 후보생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물론 세진중공업도 그렇겠지만 아남전자 역시 다음 주 흐름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또 큰 수익을 줄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노란톡방에서 지켜보실 수가 있겠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 앞서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린 대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을 통해서 스캔을 통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다음 주에도 현명한 대응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역시 2위권 후보생까지 만나봤고요. 자, 과연 3대 기획사가 주목한 1위권 후보생들은 어떤 면면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의 얼굴입니다. 자, 어떤 후보생들이 있을까요? 개인 기획사의 주성 엔지니어링, 기관 기획사는 감성 코퍼레이션, 외국인 기획사는 신화 인터텍 이렇게 3개 후보생을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3개 후보생들 어떤 면면 가지고 있는지 오늘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자, 오늘 개인 기획사의 주성 엔지니어링은요, 4.57% 하락이 나왔습니다. 16,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반도체 공정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 기획사의 감성 코퍼레이션, 전에 갖고 있던 이름은 버추얼텍이라고 하네요. 자, 감성 코퍼레이션은 오늘 15.89%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1,86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 주요 포지션은 모바일 주변 기기, 의류 이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신화 인터텍 5.16% 상승이 나왔고요. 5,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 주요 포지션은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자, 이렇게 3개 후보생들 만나봤는데 자,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어떤 후보생이 가장 매력이 넘치나요? 어제도 느꼈지만 1위 후보가 실제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종목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보다 매력이 있는 종목을 찾았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그래도 여기서는 제가 캐스팅할 종목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위, 1위를 봤을 때 1위가 정말 좋은 종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1위권 후보생 중에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 저한테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도 저는 오늘 개인 기획사의 주성 엔지니어링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 기획사의 주성 엔지니어링은 종자 기획에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된다면 조금 더 훈련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훈련을 될까요? 많이 받고 회사 자체는 좋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지금 시점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약간 망설여졌는데 3개 중에는 개인 기획사의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특히나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네, 캐스팅 이유 자세하게 밝혀주시죠.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우선 좋게 나왔는데요. 그게 어제 공시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 공시 이후에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마이너스 4% 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실력이 좋은 아이돌인지 알았는데 실력을 보여줬지만 남들이 좋아했지만 그런 시장의 기대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회사 자체는 좋고요. 재료가 8월 5일 날 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분기 호실적 역대급인데 기대감이 컸었나 이런 기사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2분기 호실적
대한 내용인데 2분기 매출액이 무려 1,189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음봉, 오늘도 음봉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가 좋고 이 아이돌은 노력을 많이 한 아이돌이라고 이해는 하겠지만 시장에서 판단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 판단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재무제표도 우수하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돌로 할 수 있는 세팅대 값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반응은 약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21선인 16,600원을 지지를 받아줘야 시장의 반응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다음 주에 16,600원이 깨트린다면 이게 대비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1선은 생명선인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1선을 깨버린다면 시장에서는 더는 보지 않겠다. 당분간은 보지 않겠다는 이슈이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16,600원 기억하시고요. 메모하시고 다음 주에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16,600원이 21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1선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우리들 차트쟁이들 그리고 주식쟁이들은 21선을 우리는 생명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선이라는 게 깨지면 생명이 끝났다고 보는 건데 네. 다시 단순히 21선을 한 달 선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차트에 21선을 빨강으로 세팅을 해놓는데 빨강은 뭡니까? 강렬한 거. 그 피해를 또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수는 제로에 하는데 매도를 차트에 하는데 그 기준이 21선이 가장 큽니다. 21선을 깨지면 당분간 한 달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1선을 깬다는 거는 시장에서 이 종목을 당분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21선 꼭 기억하시고 16,600원이 이 아이돌의 존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1선 모시 중원디 했는데 역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했던 아이돌이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막상 데뷔해서 보여준 퍼포먼스에 대해서 시장에선 평가를 냉정하게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21선인 16,600원이 깨진다면 조금 더 어려운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6,600원이 21선이기 때문인데요. 차트상의 21선은 그 종목의 생명선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라는 설명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1위권 후보생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캐스팅이 되지 못한 다른 후보생들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이건 그럼 간단히 해드릴 텐데 네. 감성 코퍼레이션 먼저 보면 감성 코퍼레이션은 우선 재료가 없습니다. 재료를 굳이 찾아봤더니 기관이 산 건데 5일 연속 매수했다. 그 이유 빼고는 감성 코퍼레이션에 재료가 나오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차트 보면 기관이 샀으면 우리들 말로 이빠이 사서 이빠이 올려야 되는데 기관이 소액만 샀습니다. 거래대금 퍼진 거 보시면 이만큼인데 금액으로 하면 보이지도 않네요. 76억을 거래대금 터졌는데 상한가까지 거의 찍어 17%가 올랐기 때문에 소액으로 너무 많이 과하게 오른 게 아니냐. 쉽게 말하면 호가가 너무 얇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재료도 없이 그냥 기관이 67억 정도 또는 총 금액이 매수된 금액이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되고 약하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수급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되고 장대 양봉이 들어와야 되는데 감성 코퍼레이션은 재료가 없고 거래 대금도 없고 장대 양봉만 있습니다. 약간 빈 껍질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외를 했고요. 신화인터텍은 감성 코퍼레이션하고 좀 다릅니다. 신화인터텍은 재료가 너무 오래전에 나온 거죠. 신화인터텍은 재료가 7월 22일 날 또는 7월 초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에피톤사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고요. 이런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확장현실 글라스, 안경을 만들고 자동차, 광학 모듈 등을 만들어서 메타버스 사업에 신성장 사업을 진출하겠다. 근데 이 이슈가 7월 20일, 한 달 정도 된 이슈고요. 또 7월 초에 이미 나왔던 AI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로 올리기에는 너무 사골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 들어가면 제대로 물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아이돌이다. 무서운 준비생이다. 무서운 후보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해야 되는 아이돌이고요. 아예 다른 변모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화 인터텍은 단기적으로 같은 재료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또 감성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워낙에 또 공시를 잘 봐주시니까 네. 이 전환사채 청구권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전환 청구권 이슈가. 네. 27일 나온 공시인데 전환가액은 612원이고 상장 예정일은 8월 10일이다라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8월 5일 날 될까요? 언제 나왔죠? 7월 27일 날이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을 좀 봐봐야겠지만 전환권 자체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가 상장 이슈, 전환 청구권 행사는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주식수가 100개인데 추가 상장한다는 거는 100개의 주식수에 10개 또는 20개를 얹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희석된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주인데 전환 추가 상장을 해서 120주, 130주가 되면 제 주가는 희석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 좋게 보는 공시 중에 하나는 추가 상장, 그리고 뭐 감자 이런 것들을 안 좋게 보고 대주주 매도 이런 거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시까지 꼼꼼히 보신다고 한다면 감성 코퍼레이션 더 접근하지 말아야 될 후보생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공시를 잘 봐주시기 때문에 전환사채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개인기획사의 주성 엔지니어링 최종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지금 3위권에서는 삼성제약, 2위권에서는 세진중공업, 1위권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자, 이 세 후보생 중에서 최애 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방송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저의 원픽은 삼성제약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삼성제약 캐스팅을 최종적으로 하겠다. 최종 픽은 삼성제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공개될 와이드카드 종목과 함께 포트 구성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렇다면 와이드카드 종목 만나봐야겠죠?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돌아왔습니다. 어제 7%가 넘는 상승을 가져다 줬던 와이드카드 종목인 범양건영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 주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함께 카운트다운 해주시죠. 네, 3부터 하겠습니다. 자, 3, 2, 1. 우림 PTS, 오늘의 와이드카드 종목은 우림 PTS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가지고 와 주셨을지, 또 오늘은 어떤 뚝심을 보여주실지 궁금한데, 자,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림 PTS도 사실 건설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달에 지난주부터 밀고 있는 게 중소형 건설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림 PTS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귀를 쫑긋 하시면 아주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 5번째 종목이고요. 첫 번째는 건설 중장비에 대한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풍력 발전기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게다가 로봇용 정밀 감속기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 재건 관련주, 건설 관련주, 로봇 관련주 다 묶여있기 때문에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게다가 우린 PTS를 제가 더 좋게 보는 이유가 딱 한 개인데 삼성전자 M&A 관련주로도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PTS를 지금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린 PTS가 제 생각이 아니라 6월 19일 날 기사를 봤더니 삼성전자 인수합병 기대감에 상한가를 한번 찍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히스토리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상한가를 안 가란 부분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8월 2일 날 기사를 보면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에 이재용 사면 유력이라는 또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재용 사면이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M&A도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 이야기도 해야 되고 가온칩스 그리고 로봇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린 PTS를 오늘 와이드카드로 가지고 왔다. 5번째 와이드카드고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PTS는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고 우측 좌측 상단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대 정도는 좋은 재료로 함께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12,000원을 뚫어준다면 우린 BTS는 신고가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근간에는 이재용 사면이 과연 우린 BTS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M&A 이슈가 과연 나올지 이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수하고 버틴다 이렇게 되다가는 또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재용 사면 관련주 아남전자 있고요. 가온칩스 있고 그리고 지금 말한 우린 BTS가 있는데 생각되는 바대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보다 제가 빠른 뉴스와 재료를 확인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최대한 관련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 건설주 섹터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우린 BTS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이 종목 화면으로 한 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종목 우린 BTS입니다. 중소형 건설주라는 섹터 꾸준히 눈여겨보고 계시고 자이 S&D 그리고 일성건설, 범양건영까지 계속해서 공개를 해주고 계신데 실제로 수익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우린 BTS 와이드카드로 공개를 해주셨고 더해서 이 중소형 건설 섹터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M&A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노란톡방에서 당연히 더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 자, 오늘 또 3대 기획사 종목 중에서 삼성제약을 최애 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메인 보컬을 좀 꼽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보컬은 어떤 후보생으로 꼽아주시겠어요? 삼성제약이고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가 신선하고 많은 종목을 픽하겠다. 그 중심에 삼성제약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삼성제약을 말했는데 감기약, 코로나 이슈도 있고 췌장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삼성제약 다음 주에 꼭 보십시오. 네. 자, 오늘 캐스팅 기준 밝혀주신 대로 오늘도 한 종목 한 종목 정말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오늘의 최애픽 삼성제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와이드카드 종목들 사실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만큼 와이드카드 종목들도 계속해서 당연히 지켜보셔야겠죠. 자,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앞서 안내를 해드린 대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다음 주 장도 승리하는 전략으로 하나하나 포트 채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공개를 해주신 와이드카드 종목 다음 주에 또 어떤 흐름 나오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노란톡방에서 더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우리 시장 대응하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하게 돼서 기분 좋은 주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님들도 주말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